오늘 소개드릴 책은 부자의 그릇, 작가 이즈미 마사토, 옮긴이는 김윤수, 펴낸이는 김선식,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은행을 퇴직한 이 소설의 주인공은 두 명과 동업으로 크림 주먹밥을 파는 요식업을 창업하여 잘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잘 될 거라 여기고 두 개의 체인점을 내면서 빚에 쫓겨 마음이 급해지고 크림 주먹밥에는 갓 지은 밥이 생명이었음에도 밥을 다른 곳에 맡기면서 주먹밥 맛이 변하여 고객들은 돌아섭니다. 이윽고 파산에 이르게 되고 3억 원의 빚을 지고 부인과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 구세주처럼 조코를 만나게 됩니다. 따뜻한 음료를 먹고 싶어 주머니를 더듬거려 동전을 찾지만 100원이 부족해 음료 마시기를 포기하는데 자칭 조코라는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건네는 것으로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부자는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충동적이고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 여기서 조커의 말입니다. 사람은 충동적으로 돈을 써버리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쓰는 거야. 지금이라는 선택에 얽매여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지.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일어난다네.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지. 대형 가전 제품이나 텔레비전, 새로 지은 주택이나 자동차 그런 걸 파는 사람들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 말은 마법과도 같아 망설이던 고객도 그 말을 들으면 지갑을 열거든. 우리는 지갑을 열기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선택할 때 3가지 이상을 비교 대상으로 전철역이 가까운지, 직장, 학교, 편의시설, 병원, 앞으로의 호재 등을 조사하여 배점이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이 사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험입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키웠는가?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더 흐려져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 들지,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하려 들지 않고 서둘러서 돈을 쓰려고 하는 거야.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지. 미국의 운동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 자기 파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미국의 프로 스포츠계는 알다시피 선수들에게 많은 연봉을 지불하고 있지. 하지만 그건 현역일 때뿐이야. 은퇴와 동시에 모든 선수의 수입은 끊기고 말지. 그때가 되면 평생 써도 남아돌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네. 그중에는 현역 생활과 똑같이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파산 이유에 불과하지. 왜냐하면 인간의 사치를 충족시키는 건 뻔하니까. 사실 1년 정도는 대부분 처음에는 돈을 마구 쓰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하지만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고 텔레비전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손에 꼽을 정도야. 좋은 예를 보면 서장훈을 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은퇴 후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던 차에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정적인 일을 갖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방송을 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따뜻해진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저 스스로 농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면 관련 책을 찾아서 읽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농구 선수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기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원에 1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용, 돈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네에게 돈을 건넨 건 실생활과 관련된 회사나 가게 매니저, 고객, 부모님, 친구 등 그중 하나이겠지. 즉,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난다는 걸세. 실패한 경험은 소중하니까 책을 써보는 건 어떤가? 돈을 만드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신용도 높으면 돈이 생긴다는 거지. 부자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사물은 절대 한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신용도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가혹한 현실이지만 언제나 신뢰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규격이 있어. 무엇을 근거로 사람을 믿나?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되지. 네 번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물론 때로는 그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출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다섯 번째,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돈의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영수증을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낸다고 합니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 그대로 드러난 행동의 산물입니다.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린 것이지요.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합니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입니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것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3개월간 자신의 루틴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책을 보는 것과 블로그 글을 쓰는 일, 운동을 하는 것 등을 각자가 정한 루틴대로 반복하는 건 어떤지요? 이상으로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